여포가 물러난 그날 이후 전장은 잠시 조용해졌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오히려 더 시끄러워졌다. 연합군 진영에서는 여포를 몰아냈다는 사실이 천천히 퍼졌고, 그 사실은 시간이 지날수록 단순한 전과가 아니라 하나의 상징으로 변해갔다. 여포도 물러날 수 있다. 이 말은 병사들에게는 용기가 되었고, 장수들에게는 계산의 재료가 되었다. 전쟁에서 가장 무서운 순간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의 의미가 제각각으로 해석되기 시작할 때다. 어떤 이는 이 싸움을 끝내야 할 기회로 보았고, 어떤 이는 이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발판으로 보았으며, 어떤 이는 자신의 이름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무대로 보기 시작했다. 연합군은 하나의 군대였지만 그 안에서 각자의 욕망은 조금씩 다른 방향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원소는 본진에서 보고를 받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여포가 후퇴했고 서량군이 더 이상 전면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한 성과였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기쁨보다 경계가 더 짙게 깔려 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전투에서 이기는 것보다 이긴 뒤에 중심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어렵다는 것을. 원소. 여포가 물러났다는 사실만으로 들뜨지 마라. 전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그 말은 부하들을 향한 것이었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다. 연합군의 중심은 지금 명확해 보였지만 그 중심이 언제까지 유지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다. 여포를 밀어낸 공이 누구에게 돌아가야 하는지, 다음 전투에서 누가 앞에 설 것인지, 그리고 이 전쟁이 끝난 뒤 누가 무엇을 쥐게 될 것인지, 이런 질문들이 이미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자라나고 있었다. 그날 저녁 원소의 장막에서는 다시 회의가 열렸다. 원소와 원술은 상좌에 앉아 있었고 다른 장수들은 양쪽으로 도열에 앉아 있었다. 유비는 여전히 맨 끝자리에 앉았고 관우와 장비는 그의 뒤에 서 있었다. 자리 배치는 변하지 않았지만 분위기는 분명히 달라져 있었다. 유비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이전과 같은 무관심만이 아니라 경계와 호기심이 섞여 있었다. 원술. 여포를 물러나게 한 것은 분명한 성과다. 하지만 그 성과를 과장해서는 안 된다. 서량군의 병력은 여전히 건재하고 동탁도 아직 손을 쓰지 않았다. 우리가 너무 앞서 나가면 오히려 역습을 부를 수 있다. 그 말은 신중해 보였지만 그 속에는 다른 뜻도 섞여 있었다. 공을 독차지하지 말라. 원술의 시선이 유비 쪽으로 스치듯 지나갔다. 조조는 그 시선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조조. 앞서 나가는 것과 멈춰 서 있는 것은 다릅니다. 여포가 물러난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순간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다음에는 우리가 다시 여포의 전장으로 끌려갈지도 모릅니다. 원소. 그대 말은 지금 바로 다시 움직이자는 뜻이오? 조조. 움직이되 칼을 먼저 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지금 여포가 물러났다는 소식은 이미 여기저기 퍼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 소문이 굳기 전에 우리가 이 전쟁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인상을 확실히 심어야 합니다. 원소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조조의 말이 옳다는 것도 알았고 동시에 그 말이 위험하다는 것도 알았다. 주도권을 쥐는 순간 그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는 문제가 반드시 따라오기 때문이다. 그때 유비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는 회의에서 자주 말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의 말은 늘 더 또렷하게 들렸다. 유비. 지금은 칼보다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포가 물러났다는 사실은 병사들에게 용기가 되었지만 동시에 방심의 씨앗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승리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다음 싸움에서 반드시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원술은 낮게 웃었다. 원술. 그대는 늘 조심만 말하는군. 전쟁에서 조심만 하다가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유비는 표정을 바꾸지 않고 대답했다. 유비. 조심하자는 것은 멈추자는 뜻이 아닙니다. 흔들리지 말자는 뜻입니다. 흔들리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때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말에 잠시 정적이 흘렀다. 원소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손가락을 탁자 위에 가볍게 두드렸다. 원소. 좋다. 당분간은 전면전을 피한다. 대신 각 부대는 보급로를 정비하고 주변 제후들의 움직임을 살핀다. 여포가 다시 나오기 전까지 우리가 먼저 흐트러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 회의는 그렇게 마무리되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신중한 결정이었지만 속으로는 각자의 계산이 더 깊어지는 결정이기도 했다. 그날 밤 조조는 혼자 장막을 나와 어둠 속을 걸었다. 그는 멀리 연합군의 불빛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조조. 전장은 잠시 멈췄지만 싸움은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 그의 눈은 더 이상 평원만을 보고 있지 않았다. 그는 이 전쟁이 끝난 뒤의 세상, 그리고 그 세상에서 누가 중심에 서게 될지를 보고 있었다. 한편 서량군 진영에서는 무거운 공기가 감돌고 있었다. 여포의 후퇴는 단순한 전술적 선택이었지만 병사들의 마음에는 설명되지 않은 불안이 남아 있었다. 여포가 물러났다. 이 말은 그들에게 익숙하지 않았다. 동탁은 그 소식을 듣고 얼굴을 굳혔다. 그는 여포를 믿었지만 동시에 여포를 완전히 믿지는 않았다. 동탁. 여포가 물러난 것은 전략이다. 겁이 아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해두어라. 그러나 그의 말투에는 이전과 같은 여유가 없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여포가 스스로 판단에 물러났다는 사실은 여포가 더 이상 단순한 칼이 아니라는 뜻이라는 것을. 칼은 쥐는 사람이 방향을 정하지만 판단하는 칼은 언젠가 쥔 손을 벗어나려 한다. 여포는 장막 밖에서 밤하늘을 보고 있었다. 그는 오늘의 싸움을 곱씹고 있었다. 세 사람의 움직임, 땅의 감촉, 그리고 자신이 느꼈던 짜증과 불편함. 그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다. 여포. 이번 싸움은 끝난 것이 아니다. 저들은 이제 나를 상대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나 역시 저들을 상대할 준비를 해야 한다. 그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이전과 다른 불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전투의 불이 아니라 전쟁 전체를 삼키려는 불이었다. 승리의 소문은 술처럼 빨리 퍼졌고 술처럼 사람을 취하게 만들었다. 여포를 물러나게 했다는 이야기는 처음에는 병사들의 입에서 입으로 번졌지만 곧 장수들의 막사로 들어가 서로 다른 말로 변형되기 시작했다. 어떤 이는 우리가 여포를 격퇴했다고 말했고 어떤 이는 여포가 스스로 물러난 것뿐이라며 성과를 깎아내렸으며 또 어떤 이는 이제 동탁을 몰아낼 때가 왔다고 외치기 시작했다. 문제는 이 말들이 모두 완전히 틀린 말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조금씩 맞는 말이 섞여 있을수록 사람들은 더 쉽게 그 말에 기대게 된다. 연합군 진영에서는 누가 무엇을 했는가라는 질문이 점점 커졌다. 전장에서는 한 번의 결투와 한 번의 후퇴가 병사들의 마음을 살렸지만 전투가 멈춘 순간부터는 공이 칼이 아니라 입으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공은 늘 가장 크게 말하는 사람에게 흘러가려 하고 가장 조용히 버틴 사람은 가장 늦게 불린다. 유비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오히려 더 조용했다. 그러나 조용한 것은 안전을 보장하지 않았다. 조용한 사람은 때로 남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존재가 된다. 원소는 그 기류를 누구보다 빨리 감지했다.
겉으로는 연합군의 우두머리였지만 사실 그는 매일매일 자신의 자리 아래에서 자라는 뿌리들을 확인해야 했다. 그 뿌리들이 한 방향으로만 자라면 힘이 되지만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자라면 언젠가 땅을 갈라버린다. 원소는 다시 제후들을 불러 회의를 열었다. 장막 안은 전보다 더 무거웠다. 원소와 원술이 상좌에 앉아 있었고 다른 장수들이 양쪽으로 도열에 앉아 있었으며 유비는 여전히 맨 끝자리에 앉아 있었다. 관우와 장비는 뒤에서 묵묵히 서 있었다. 그런데 오늘은 시선이 다르다. 예전에는 유비를 지나치던 눈들이 이제는 한 번쯤 더 멈추고 지나갔다. 원소. 오늘은 전장의 이야기만 하자는 것이 아니다. 이 전쟁이 길어질수록 우리 안이 먼저 무너질 수 있다. 그러니 각 부대는 제멋대로 움직이지 말고 명령 체계를 분명히 지켜라. 원술은 곧장 말을 받았다. 그의 목소리는 큰데도 묘하게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 원술. 맞는 말이오. 특히 어떤 부대는 자기 공을 과장해 병사들의 입을 부풀리는 짓을 멈춰야 하오. 전쟁은 한 사람의 무용담이 아니라 제후들의 힘으로 이루는 것이오. 그 말은 누구를 향하는지 너무 뻔했다. 장막 안의 공기가 살짝 흔들렸다. 유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장비는 이를 악물었고 관우는 눈을 내리깔았다. 유비는 오히려 원술의 말이 더 길어지길 기다리는 듯했다. 상대의 말이 길어질수록 그 사람의 속이 더 드러나는 법이다. 조조는 그 침묵을 이용해 말을 꺼냈다. 그는 원술의 공격이 유비에게 가 닿는 순간을 가볍게 바꿔버렸다. 조조. 공을 따지는 것은 나중 일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다음 움직임입니다. 여포가 물러났다는 사실은 그가 다시 더 큰 방식으로 돌아온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싸움에서 누가 앞에 설지, 누가 뒤를 지킬지, 누가 보급을 책임질지 정해야 합니다. 원술. 조조공은 늘 다음만 말하는군. 하지만 다음을 말하려면 지금 공을 분명히 해야 한다. 공이 분명해야 명령이 선다. 조조는 웃지 않았다. 그는 단지 낮게 말했다. 조조. 공이 분명해지면 명령이 서는 것이 아니라 다툼이 먼저 섭니다. 원소는 손을 들어 두 사람을 멈췄다. 원소. 그만하시오. 지금은 서로를 깎아내릴 때가 아니다. 그러나 이미 불씨는 붙었다. 원술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원소가 말리든 말든 자신이 말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다. 원술. 나는 분명히 말하겠소. 앞으로는 누구든 전면에 나서려면 반드시 본진의 허락을 받도록 하시오. 개인의 판단으로 움직이면 그 순간부터 연합군은 하나가 아니게 된다. 원소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은 원소에게도 유리했다. 명령 체계를 강조하면 중심이 강화된다. 하지만 그 말이 누군가를 묶어두려는 의도에서 나온다는 것도 원소는 알고 있었다. 그때 유비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장막 안의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그 말이 또렷하게 들리는 경험을 했다. 유비. 허락을 받는 것은 옳습니다. 다만 허락을 받는 절차가 병사들의 마음을 늦추지 않아야 합니다. 전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병사들의 마음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원술은 바로 받아쳤다. 원술. 그대는 또 마음을 말하는군. 전쟁은 마음으로만 이길 수 없다. 유비는 천천히 대답했다. 유비. 마음으로만 이길 수는 없지만 마음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이길 수 없습니다. 병사들이 믿지 못하는 명령은 칼보다 먼저 부러집니다. 원술이 더 말하려는 순간 원소가 다시 손을 들어 멈췄다. 원소는 장막 안의 눈빛들이 서로 부딪히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꼈다. 더 두면
이 회의는 동탁을 상대하기 위한 회의가 아니라 서로를 상대하기 위한 회의가 될 것이다. 원소. 좋다. 이 문제는 여기서 끝낸다. 각 부대는 전열을 정비하고 보급을 강화한다. 다음 전투는 예상보다 빨리 올 수 있다. 회의는 겉으로는 끝났지만 속으로는 끝나지 않았다. 사람들은 장막을 나가며 서로 다른 생각을 품었다. 원술은 자신이 유비를 눌러야 한다고 생각했고, 원소는 원술의 목소리를 이용하되 너무 커지지 않게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조조는 두 사람의 틈이 앞으로 더 커질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 조조는 밖으로 나와 밤 공기를 들이마셨다. 그는 혼잣말처럼 낮게 말했다. 조조. 적은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밖에 적은 칼로 자르지만 안에 적은 마음으로 자른다. 한편 유비는 관우와 장비와 함께 자기 진영으로 돌아갔다. 장비는 결국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장비. 형님, 저 사람들 앞에서 더 세게 말했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저런 말을 들어야 합니까? 유비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길게 말했다. 유비. 우리는 지금 싸움을 이기려는 것이 아니라 길을 만들려는 것이다. 말로 이기면 적이 하나 생기고 행동으로 이기면 길이 하나 생긴다. 지금은 길을 만들 때다. 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관우. 원술의 입은 칼처럼 날카롭지만 결국 자기 마음을 베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칼에 다치지 않게 거리를 지키면 됩니다. 유비는 조용히 말했다. 유비. 맞다. 그리고 그 거리를 지키는 일은 우리가 더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다. 여포가 다시 오면 전장은 다시 칼로 바뀐다. 그때 우리가 흔들리면 오늘의 모든 것이 의미를 잃는다. 동쪽의 연합군이 이렇게 서로의 속을 확인하며 미묘하게 갈라지는 동안 서쪽의 동탁 진영에서는 더 직접적인 불안이 자라고 있었다. 동탁은 여포를 불러 술자리를 열었지만 그 술자리는 잔치가 아니라 시험처럼 느껴졌다. 동탁. 여포. 내일은 내가 나서서 놈들의 목을 더 많이 베어라. 그들의 사기를 완전히 꺾어라. 여포는 술잔을 받았지만 마시지 않았다. 그는 동탁의 얼굴을 바라보며 느리게 말했다. 여포. 사기를 꺾으려면 먼저 그들이 믿는 것을 꺾어야 합니다. 그들이 믿는 것은 우리가 하나로 뭉쳤다는 느낌입니다. 그러니 그 느낌을 깨뜨리면 됩니다. 동탁은 여포의 말이 마음에 들면서도 불편했다. 여포의 말은 점점 내가 판단한다는 냄새를 풍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동탁은 여포가 단순한 칼이 아니게 되는 것을 두려워했다. 동탁. 그럼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말이냐? 여포는 대답을 피하지 않았다. 여포. 명령은 따릅니다. 다만 싸움은 내가 가장 잘합니다. 동탁의 얼굴이 굳었다. 술잔을 내려놓는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는 웃으며 뭉쳤지만 그 웃음은 살갑지 않았다. 동탁. 좋다. 내가 가장 잘 아는 대로 해보아라. 대신 결과로 말해라. 결과가 없으면 내가 무엇을 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여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이미 다른 곳을 보고 있었다. 그는 연합군을 보았다. 그리고 연합군 안의 틈을 보았다. 여포는 전투만 잘하는 장수가 아니었다. 그는 전장의 공기, 사람들의 표정, 흔들리는 마음을 읽는 감각도 가지고 있었다. 오늘의 결투 이후 그는 더 분명히 알게 되었다. 연합군은 크지만 하나가 아니다. 그날 밤 여포는 말없이 지도를 펼쳐보았다. 그는 연합군의 배치와 보급로, 각 제후의 깃발이 서 있는 위치를 떠올렸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결정했다. 다음에는 칼이 아니라 틈을 찌른다. 전장의 소문은 사람의 마음을 달리게 만들고
사람의 마음은 군대의 발걸음을 바꾼다. 연합군 진영에서 여포가 물러났다는 기억이 조금씩 여포도 결국 우리의 손 안에 있다는 착각으로 바뀌는 동안 서량군 진영에서는 반대로 다음에는 절대로 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냉정한 결심이 단단히 굳어지고 있었다. 여포는 그 결심의 가장 깊은 곳에 있었다. 그는 전날처럼 웃으며 도발하지 않았다. 그는 말없이 지도를 보고 말없이 병사들의 움직임을 보고 말없이 연합군의 깃발이 어디에 서 있는지, 어느 깃발과 어느 깃발 사이에 공간이 비어 있는지, 그리고 그 빈 공간이 실제로는 누가 누구를 믿지 못하는지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읽고 있었다. 여포의 눈에 연합군은 거대한 덩어리였지만 그 덩어리는 하나의 철판이 아니라 여러 장의 얇은 판이 겹쳐 있는 모습이었다. 판과 판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틈이 있었고 그 틈은 쇠보다 약한 것이 아니라 마음보다 약한 것이었다. 여포는 그 틈을 칼로 자를 생각이 없었다. 그는 그 틈에 바람을 넣을 생각을 했다. 바람이 들어가면 판은 흔들리고 흔들리면 소리가 나며 소리가 나면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게 된다. 전쟁에서 가장 위험한 소리는 북소리가 아니라 누가 빠졌다는 소리다. 이각과 곽사가 여포의 장막으로 들어왔을 때 여포는 이미 결정을 내려놓은 눈빛이었다. 이각. 장군, 연합군이 다시 진영을 다졌습니다. 지난번처럼 함정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곽사. 정면으로 치면 또 땅에 발목이 잡힐 겁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동탁계인이 노하실 것이고 우리 군의 사기도 떨어집니다. 여포는 고개를 끄덕이며 느리게 말했다. 여포. 정면은 치지 않는다. 그리고 함정이 있는 곳도 피한다. 우리가 치는 곳은 다른 곳이다. 함정이 없는 곳이 아니라 함정을 써야 할 사람이 함정을 못 쓰는 곳이다. 이각이 물었다. 이각. 그게 어디입니까? 여포는 지도 위에서 한 지점을 손끝으로 짚었다. 여포. 깃발이 많고 목소리가 큰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은 오히려 단단하다. 서로에게 보여주어야 하니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하지만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연결 지점, 서로가 서로를 남의 부대로 여기는 구간, 그곳은 겉으로는 조용해 보여도 속은 얇다. 우리는 그 얇은 곳을 흔든다. 곽사가 낮게 숨을 내쉬었다. 곽사. 연합군의 후방 연결 지점 혹은 측면의 보급로. 여포는 대답 대신 짧게 웃었다. 여포. 맞다. 보급이 끊기면 칼이 남아도 배가 먼저 무너진다. 그때부터는 누구도 명령을 듣지 않는다. 그날 새벽 서량군의 움직임은 전과 달랐다. 북을 크게 울리지 않았다. 깃발도 과장되게 세우지 않았다. 대신 소수의 기병이 넓게 퍼져 연합군 주변을 돌며 길을 확인했고 보병은 한 곳에 뭉치지 않고 여러 갈래로 흩어져 숨어 움직였다. 여포는 큰 군세를 한 번에 밀어넣는 싸움을 하지 않기로 했다. 그는 연합군이 가장 싫어하는 싸움, 즉 어디가 전선인지 모르게 만드는 싸움을 시작하려 했다. 연합군 진영에서는 처음에 이상함을 느끼지 못했다. 평원은 늘 비슷해 보였고 서량군이 보이지 않는 새벽은 오히려 평소와 같았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자 작은 보고들이 하나둘 모여 이상한 모양을 만들기 시작했다. 서쪽 숲 근처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다. 남쪽 길목에서 보급마차가 멈췄다. 전령이 돌아오지 않는다. 이런 말들은 하나만 보면 단순한 사고처럼 보이지만 여러 개가 겹치면 그것은 의도다. 막루 위의 병사가 목이 찢어질 듯 외쳤다. 보급로 쪽이다. 보급로 쪽에서 불빛이 보인다. 순식간에 연합군 본진에서는 혼란이 일었다. 어느 부대가 나가야 하는가? 누가 먼저 움직여야 하는가? 이 질문은 전장에서는 너무 오래 걸리는 질문이다.
그러나 연합군은 크고 크다는 것은 묻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었다. 원소는 즉시 명령을 내렸다. 원소. 좌측의 부대가 먼저 나가 보급로를 확인하라. 전면은 움직이지 말고 서량군의 유인에 말려들지 마라. 하지만 좌측의 부대라는 말은 너무 넓었다. 그 좌측에는 여러 제후의 부대가 섞여 있었고 그들 사이의 경계는 줄 하나로 그어져 있지 않았다. 명령은 내려갔지만 누가 먼저 움직일지 서로 눈치가 오갔다. 그 틈을 여포가 기다리고 있었다. 먼지 속에서 갑자기 기병이 튀어나왔다. 그들은 대규모가 아니었다. 하지만 빠르고 날카로웠다. 그들은 보급마차의 앞을 끊고 마차를 지키던 병사들을 흩어놓고 불을 질러 연기를 올렸다. 불길은 보급품을 태우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여기가 전선이다라는 거짓말을 만들기 위한 불길이었다. 연합군의 일부 병사들은 그 연기를 보고 본능적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어떤 장수들은 달려가지 않았다. 이건 미끼다.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판단이 갈리는 순간 연합군은 하나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때 원술의 부대에서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다. 원술은 본진에서 보고를 받자마자 자신이 앞에 서야 한다고 생각했다. 원술. 이런 잔챙이들이 보급로를 건드리게 두면 연합군의 체면이 무너진다. 내 부대가 나가서 바로 정리한다. 그의 장수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기병이 먼저 출발했다. 그러나 그 움직임은 원소의 명령과 완전히 맞물리지 않았다. 원소는 정면을 움직이지 말라고 했지만 원술은 움직여서 체면을 세우라고 움직였다. 이 작은 차이가 곧 큰 차이가 되었다. 조조는 그 소식을 듣고 눈빛이 차가워졌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여포는 전선을 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치고 있다. 조조는 즉시 전령을 보냈다. 조조. 원술의 부대가 너무 깊게 들어가면 반드시 당한다. 지원을 붙이되 결코 함께 말려들지 마라. 퇴로를 먼저 만들어라. 하지만 명령이 전해질 때쯤 원술의 선봉은 이미 보급로 근처로 깊이 들어가 있었다. 그곳은 넓은 평원이 아니었다. 낮은 언덕과 얕은 숲이 섞여 있었고 길목이 갈라져 있었다. 이런 지형에서 기병이 달리면 속도는 장점이 아니라 위험이 된다. 여포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전면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숲과 언덕 사이에서 기병을 두 갈래로 나눠 원술의 선봉의 옆구리를 찔렀다. 기병들은 칼을 크게 휘두르지 않았다. 그들은 먼저 말의 진행을 막고 깃발을 쓰러뜨리고 전령을 끊었다. 전령이 끊기면 부대는 눈이 멀고 귀가 멀어진다. 눈과 귀가 멀어진 부대는 곧 서로를 의심한다. 원술의 장수는 당황해 소리쳤다. 원술 장수. 전열을 세워라. 본진에 전령을 보내라. 그러나 전령은 나가지 못했다. 이미 여포의 기병이 길목을 잡고 있었다. 불은 계속 타올랐고 연기는 진영 쪽으로 흘러갔다. 연합군 본진에서는 그 연기가 더 커 보였다. 사람은 모르는 것을 더 크게 상상한다. 원소의 본진에서는 또 다른 보고가 들어왔다. 원술의 부대가 깊이 들어갔습니다. 보급로 쪽에서 적의 기병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정면에서도 움직임이 있습니다. 정면의 움직임은 실제로는 큰 공격이 아니었다. 여포가 연합군의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해 일부러 보여주는 움직임이었다. 하지만 연합군은 그 사실을 즉시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그들은 커서 느렸고 느려서 흔들리기 쉬웠다. 그때 유비는 자신의 자리에서 상황을 들었다. 후방 연결 지점에서 그는 먼저 사람들의 움직임을 보았다. 어느 부대의 깃발이 흔들리는지, 어느 방향으로 병사들이 흘러가는지, 전령이 어디서 끊기는지, 이런 것들이 유비에게는
지도의 선처럼 보였다. 유비는 관우와 장비를 바라보며 길게 말했다. 유비, 여포가 우리를 찌르는 곳은 보급로가 아니라 마음의 틈이다. 원술이 먼저 움직인 것은 전투가 아니라 자존심 때문이다. 자존심으로 움직이는 군대는 전장보다 먼저 지친다. 우리는 지금 칼을 들고 뛰어나가기 전에 흐트러진 자리를 먼저 막아야 한다. 장비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지만 이번에는 바로 뛰어나가지 않았다. 그는 형님의 말 속에 지금 뛰어나가면 여포가 원하는 대로 된다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아차렸기 때문이다. 관우는 낮게 말했다. 관우, 형님,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유비는 즉시 결정을 내렸다. 유비, 우리는 원술의 선봉을 구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원술의 선봉이 돌아올 길을 지키러 간다. 길이 있으면 군대는 다시 한 덩어리가 된다. 길이 없으면 군대는 흩어진다. 유비는 소수의 정예를 골라 움직였다. 그는 크게 나서지 않았다. 오히려 조용히 움직여 여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틈을 메우려 했다. 관우는 측면으로 돌아 적의 기병이 길목을 잡은 곳을 흔들 준비를 했고, 장비는 후방에서 가장 먼저 무너질 수 있는 병사들을 붙잡아 세울 준비를 했다. 연합군 본진에서는 아직도 누가 주도권을 쥘지 논쟁이 이어지고 있었지만 전장은 이미 답을 내리고 있었다. 전장은 말로 움직이지 않는다. 전장은 가장 빨리 결단하는 사람의 손에 잠깐씩 넘어간다. 그리고 그날 새벽 여포는 그 결단을 이용해 연합군을 흔들었고, 유비는 그 흔들림을 막기 위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원술의 선봉이 숲과 언덕 사이로 깊게 들어간 순간부터 그 부대는 더 이상 전열을 갖춘 군대가 아니라 방향을 잃은 사람들의 무리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처음에는 기병의 속도가 자신감이었고 앞서 나아가는 것이 곧공이라 믿었지만 전령이 끊기고 깃발이 쓰러지고 연기가 시야를 가리기 시작하자 속도는 방향을 잃는 속도가 되어버렸다. 누군가가 앞으로 달리면 누군가는 뒤로 물러났고, 누군가가 좌측을 지키려 하면 누군가는 우측으로 흩어졌다. 군대는 명령으로 움직이지만 명령이 끊기는 순간 군대는 공포로 움직인다. 원술의 장수는 목이 터져라 소리쳤다. 원술 장수. 전열을 세워라. 서로 떨어지지 마라. 깃발을 다시 세워라. 그러나 깃발을 세우려는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 떨림은 두려움 때문만이 아니었다. 본진이 우리를 보고 있는가라는 의심이 떨림을 키웠다. 의심은 사람을 늦춘다. 늦어진 순간 여포의 기병은 다시 옆구리를 파고들었다. 그들은 크게 싸우지 않았다. 그들은 찢기 시작했다. 한 덩어리로 뭉친 부대를 피로 자르는 것이 아니라 끈을 끈듯이 갈라놓는 싸움이었다. 여포는 여전히 전면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대신 그의 기병들은 숲 가장자리에서 나타났다 사라지며 원술의 부대를 계속 다른 방향으로 몰았다. 불을 질러 올린 연기는 단순한 연기가 아니었다. 연기는 저쪽이 위험하다는 거짓말이 되었고, 동시에 이쪽은 안전하다는 더 큰 거짓말이 되었다. 그때 연합군 본진에서는 뒤늦게 원술의 상황이 심각하다는 보고가 쌓여가고 있었다. 전령. 원술의 선봉이 깊이 들어갔습니다. 전령이 끊겼고 보급로 근처에서 적 기병이 계속 갈라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전령. 정면에서도 움직임이 있습니다. 서량군이 먼지 속에서 전열을 드러냈습니다. 보고가 겹치자 원소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지금 무엇이 진짜 공격이고 무엇이 미끼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리고 확신할 수 없다는 사실이 바로 여포가 바라는 상황이었다. 원소. 정면을 움직이지 말라. 그러나 원술의 부대가 무너지면 전체가 흔들린다. 누구든 나가야 한다.
원술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목소리를 높였다. 원술, 내 부대가 나갔으니 내 부대가 수습한다. 다른 제후들이 내 공을 가로채려고 움직이기만 해봐라. 그 말은 명령이 아니라 협박에 가까웠다. 원소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공이 이미 전장을 삼키기 시작했다는 뜻이었다. 조조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계산했다. 이대로 두면 원술은 스스로 무너지고 원소는 원수를 억지로 끌어안느라 더 늦어진다. 그때 유비가 조용히 앞으로 나섰다. 유비, 저희가 움직이겠습니다. 원술이 곧바로 돌아보며 쏘아붙였다. 원술, 그대가 왜 움직이느냐? 내 부대 일이다. 유비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길게 말했다. 유비, 원술공의 부대 일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부대가 무너지면 연합군 전체가 흔들립니다. 흔들리면 여포가 원하는 대로 됩니다. 저는 공을 가지러 가는 것이 아니라 길을 만들러 가겠습니다. 길이 없으면 돌아올 사람도 없습니다. 원소는 잠시 유비를 바라보았다. 그는 유비가 싸우겠다가 아니라 길을 만들겠다라고 말한 것을 놓치지 않았다. 전쟁에서 길이란 보급과 퇴로를 뜻하지만 더 깊게 들어가면 군대가 다시 하나로 돌아올 수 있는 선이기도 했다. 원소, 좋다. 유비공, 그대는 즉시 움직이시오. 조조공은 뒤를 받쳐 퇴로를 보강하시오. 정면은 내가 지킨다. 원술은 입술을 깨물었지만 더 말하지 못했다. 지금은 말로 이길 때가 아니라 부대를 살릴 때였기 때문이다. 유비는 곧바로 돌아서 관우와 장비에게 짧게 말했지만 그 말은 짧아도 문장은 길게 이어지는 뜻을 품고 있었다. 유비, 우리는 적을 뵈러 가는 것이 아니다. 흩어진 사람들을 모으러 가는 것이다. 적을 치는 순서는 나중이다. 먼저 원술의 부대가 돌아올 길을 만든다. 관우는 좌측의 길목을 흔들어라. 장비는 뒤에서 무너지는 병사들을 붙잡아 세워라. 나는 가운데로 들어가 깃발을 다시 세우겠다. 관우, 알겠습니다. 길목을 잡아 적의 기병이 다시 끊지 못하게 만들겠습니다. 장비, 형님, 이번에는 제 목소리가 필요하겠군요. 겁먹은 놈들 정신을 깨우겠습니다. 유비는 고개를 끄덕였고 세 사람은 각자의 방향으로 움직였다. 숲과 언덕 사이로 들어서자 전장은 한눈에 이해할 수 있는 모양이 아니었다. 먼지와 연기 때문에 시야가 갈라졌고 말발굽 소리는 가까운 것처럼 들리다가도 갑자기 멀어졌다. 그 혼란 속에서 원술의 선봉 병사들은 더 크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들은 어디가 적인지보다 어디가 아군인지를 먼저 찾고 있었다. 아군을 못 찾는 순간 사람은 전장에서 가장 빨리 무너진다. 관우는 측면으로 크게 돌아 길목을 확인했다. 그곳에는 서량군 기병 소수가 낮은 언덕 뒤에 숨어 있었다. 그들은 강한 기병대가 아니었다. 그러나 그 소수로도 충분히 길을 끊을 수 있었다. 길을 끊는 것은 병사를 베는 것보다 쉽다. 길만 끊으면 병사는 스스로 흩어진다. 관우는 말 위에서 청룡원 얼도를 낮게 세우고 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는 돌진을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먼저 적의 위치를 확실히 보고 가장 좁은 순간을 노렸다. 그리고 그 순간 관우는 말머리를 틀어 한 번에 파고들었다. 쇠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고 적의 창끝이 튕겨나갔다. 관우의 칼끝은 과장되지 않았다. 단 한 번의 동작으로 적의 전열을 깨뜨리고 그들이 다시 길목을 붙잡지 못하게 만들었다. 적은 잠시 뒤로 물러났고 길목은 열렸다. 관우는 길목을 완전히 쫓아내지 않았다. 그는 길목의 중심에 깃발이 설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었다. 한편 장비는 후방에서 무너지는 병사들을 붙잡아 세웠다. 그는 창으로 사람을 위협하지 않았다.
그는 목소리로 공포를 쪼갰다. 장비, 뒤로 물러서지 마라. 너희가 물러서면 앞에 놈들이 죽고 앞이 무너지면 너희도 죽는다. 살아 돌아가고 싶으면 서로의 등을 붙여라. 그 말은 거칠었지만 거칠기에 들렸다. 전장에서 겁먹은 사람은 부드러운 말에 반응하지 않는다. 그는 단단한 소리에 반응한다. 장비의 소리는 병사들의 등뼈를 세웠다. 흩어지던 병사들이 조금씩 모여들었고 서로의 방패가 맞닿기 시작했다. 유비는 가운데로 들어가 쓰러진 깃발을 찾았다. 깃발이 쓰러지면 병사들의 눈이 땅으로 떨어진다. 눈이 땅으로 떨어지면 마음도 땅으로 떨어진다. 유비는 쓰러진 깃발을 직접 들어 올렸다. 그리고 그 깃발을 가장 눈에 띄는 곳에 다시 세웠다. 유비, 여기다. 여기로 모여라. 우리는 버려진 부대가 아니다. 길은 열렸다. 돌아갈 수 있다. 그 말은 명령이면서 동시에 약속이었다. 병사들이 유비의 목소리를 듣고 모여들었다. 그들은 유비가 누구인지 자세히 몰랐다. 그러나 그들이 아는 것이 하나 있었다. 저 사람은 지금 여기서 도망치지 않는다. 도망치지 않는 사람이 앞에 서면 사람은 따라갈 이유를 찾는다. 여포의 기병은 그제야 유비의 움직임을 알아차렸다. 그들은 다시 길목을 끊으려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관우가 길목을 잡고 있었고 장비가 병사들의 등을 붙여 세워두었다. 여포의 기병은 얇은 칼날처럼 들어와 끊어내려 했지만 이미 그 틈은 메워지고 있었다. 그때 먼지 속에서 여포의 모습이 잠시 드러났다. 그는 멀리서 상황을 보고 있었다. 여포는 전투를 즐기지만 지금은 즐기고 있지 않았다. 그는 판단하고 있었다. 연합군은 하나가 아닌데 저 셋은 하나처럼 움직인다. 그 사실이 여포를 다시 불편하게 만들었다. 여포는 방천하극을 살짝 들어 올렸지만 이번에는 깊이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목표를 바꿔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원술의 선봉을 완전히 삼키는 것은 더 이상 쉽지 않았다. 계속 달라붙으면 오히려 자신이 본진의 함정에 걸릴 수도 있었다. 여포는 기병들에게 손짓했다. 그리고 천천히 뒤로 물러났다. 원술의 장수는 피투성이 얼굴로 유비에게 다가왔다. 원술 장수,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하지만 본진에 가면 공은, 유비는 고개를 젓고 길게 말했다. 유비, 공은 지금 중요하지 않다. 너희가 살아 돌아가면 그 자체가 공이다. 살아 돌아가야 다음에 싸울 수 있다. 지금은 말로 이길 때가 아니라 군으로 이길 때다. 그 말은 원술의 장수에게도 그리고 주변 병사들에게도 깊게 박혔다. 공보다 생존, 생존보다 다음. 이 흐름을 이해하는 장수는 많지 않았다. 그래서 유비의 말은 더 특별하게 들렸다. 연합군 본진으로 돌아가는 길, 원술의 선봉은 더 이상 흩어진 무리가 아니었다. 깃발이 다시 세워졌고 퇴로가 열렸고 병사들의 발걸음이 같은 방향으로 향했다. 그 순간 여포가 노렸던 틈은 완전히 닫혔다. 틈이 닫히면 바람은 들어가지 못한다. 바람이 못 들어가면 흔들림도 줄어든다. 원소는 막루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조조는 옆에서 눈을 가늘게 뜨고 유비 쪽을 바라보았다. 조조. 칼을 휘두르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길을 만드는 사람은 드뭅니다. 원소는 그 말을 듣고도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마음속에서 더 큰 계산을 하고 있었다. 유비가 커지면 연합군의 사기는 올라간다. 하지만 유비가 커지면 내 중심은 흔들릴 수도 있다. 전쟁은 늘 이런 계산 위에 서 있었다. 원술은 부대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안도의 숨을 쉬면서도 곧 얼굴이 굳었다. 그는 알았다. 오늘 그 부대가 살아 돌아온 이유가 자신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 사실이
그의 자존심을 찔렀다. 원술은 혼잣말처럼 낮게 말했다. 원술. 저 자가 점점 눈에 거슬린다. 이 한마디는 칼보다 더 위험한 한마디였다. 밖에 적은 칼로 막을 수 있지만 안의 시기는 칼로 막기 어렵다. 서량군 쪽에서 여포는 말 위에서 먼지 속을 바라보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오늘 그는 큰 전과를 얻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얻은 것이 있었다. 유비, 관우, 장비라는 새 이름이 단지 결투에서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전장의 흐름과 군대의 마음까지 바꿀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더 확실히 확인한 것이다. 여포는 낮게 말했다. 여포. 다음에는 저 셋이 모이기 전에 끊어야 한다. 원술의 선봉이 본진으로 돌아오는 순간 연합군 진영에는 두 가지 분위기가 동시에 번졌다. 하나는 살아 돌아왔다는 안도였고 다른 하나는 누가 살렸느냐는 시기였다. 전장에서 병사들은 살아남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지만 장막 안의 장수들은 늘 그 위에 이름을 얹으려 한다. 이름이 얹히면 공이 되고 공이 되면 자리가 된다. 자리란 곧 권력이고 권력이란 때로 칼보다 더 많은 피를 부른다. 원술은 자기 장막으로 돌아오자마자 술잔을 잡았지만 그 술은 축하의 술이 아니었다. 그는 속이 쓰렸다. 자신이 먼저 움직였다가 도리어 틈에 걸려 흔들렸고 그 흔들림을 수습한 것은 자신의 명령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결단이었다. 원술에게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체면의 손실이었다. 체면을 잃는다는 것은 곧 사람들이 나를 본다는 뜻이고 사람들이 본다는 것은 곧 내가 흔들릴 수 있다는 뜻이다. 원술은 흔들리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원술은 장수들을 모아놓고 낮게 말했다. 원술. 오늘의 일은 밖으로 새어나가면 안 된다. 우리가 흔들렸다는 소문이 퍼지면 연합군의 중심도 흔들리고 결국 내 이름부터 가벼워진다. 원술 장수. 하지만 병사들이 이미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유비공의 부대가. 원술은 손을 들어 말을 끊었다. 원술. 그 이야기는 더 하지 마라. 중요한 것은 누가 살렸다가 아니라 누가 주도했다는 것을 사람들이 믿게 만드는 것이다. 장수들은 서로 눈치를 보았다. 그들은 원술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다. 진실을 덮고 다른 모양으로 다시 칠하겠다는 뜻이다. 전쟁에서는 흔한 일이지만 흔하다고 해서 덜 위험한 일은 아니다. 그 무렵 원소의 장막에서는 또 다른 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원소는 목책 위에서 돌아오는 부대를 직접 보고 있었다. 깃발이 다시 서고 병사들이 서로를 부축하며 돌아오는 모습은 분명히 패잔병이 아니라 되찾은 부대의 모습이었다. 그 뒤편에는 유비의 부대가 조용히 따라붙어 있었고 관우와 장비의 움직임은 군대의 흐름을 매끈하게 정리해주고 있었다. 그 광경을 본 원소는 마음이 복잡해졌다. 한편으로는 안도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생각이 늘어났다. 원소는 장막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조조를 불렀다. 조조는 이미 알고 있다는 듯 조용히 들어왔다. 원소. 오늘의 수습은 누구의 공이라 보오. 조조는 즉답하지 않고 잠시 숨을 고른 뒤 길게 말했다. 조조. 공을 나누는 방식에 따라 연합군의 내일이 달라집니다. 오늘은 원술의 부대가 무너질 뻔했고 그 흔들림이 연합군 전체를 흔들 뻔했으며 그 틈을 막은 것은 유비였습니다. 이 사실을 감추면 원술은 잠시 편하겠지만 연합군은 다음에도 같은 흔들림을 반복합니다. 반대로 이 사실을 드러내면 원술은 불편해지겠지만 병사들은 누가 진짜로 우리를 살리는가를 알게 됩니다. 원소의 눈빛이 가늘어졌다. 원소. 그대는 내가 유비를 지켜 세워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오? 조조는 고개를 흔들었다. 조조. 지켜 세우는 것은 위험합니다.
다만 묻어버리는 것도 위험합니다. 유비를 크게 만들면 원술이 흔들리고 유비를 억누르면 병사들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니 가장 좋은 길은 유비의 공을 인정하되 유비의 이름이 연합군의 중심을 대신하지 못하도록 역할로 묶는 것입니다. 원소는 조조의 말이 마음에 들면서도 불편했다. 역할로 묶는다는 말은 곧 사람을 키우되 줄을 쥐겠다는 뜻이다. 원소는 그 줄을 쥘 자신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되었다. 그때 전령이 들어와 말했다. 전령, 원술공께서 내일 새벽 별동대를 보내 보급로 주변을 직접 장악하겠다고 합니다. 본진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이미 준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원소의 얼굴이 굳었다. 조조는 눈을 내리깔았다. 예상대로다라는 표정이었다. 원소. 원술은 또 자기 손으로 불씨를 키우는군. 조조. 불씨는 이미 있습니다. 이제는 바람만 불면 됩니다. 원소는 깊게 숨을 내쉬고 말했다. 원소. 원수를 막아야 한다. 하지만 정면으로 막으면 더 크게 반발할 것이다. 누군가가 원수를 설득해야 한다. 조조는 원소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조조. 원수를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원술은 자기보다 이름이 낮은 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원술이 가장 신경 쓰는 사람은 바로 오늘 그를 살린 유비입니다. 원소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다. 그는 이해했다. 유비를 이용해 원수를 누른다는 선택이 가능하다는 것을. 그러나 그 선택은 동시에 유비에게 더 큰 존재감을 준다는 위험도 함께 가져온다. 원소는 그 위험을 계산했다. 원소. 유비를 부르시오. 잠시 뒤 유비가 장막에 들어왔다. 그는 늘 그렇듯 몸가짐이 단정했고 눈빛은 조용했다. 관우와 장비는 장막 밖에서 기다렸다. 원소는 유비에게 앉으라고 하지 않았다. 대신 바로 말했다. 원소. 오늘 원술의 부대를 살린 공이 크오. 유비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유비. 연합군이 무너지지 않게 한 것뿐입니다. 공이라 부를 만한 것이 아닙니다. 원소. 공이 아니면 무엇이오? 많은 사람이 보았고 많은 병사가 숨을 돌렸소. 그런데 원술이 내일 또 별동대를 내보내려 한다. 그가 다시 흔들리면 이번에는 정말 큰 균열이 난다. 그대가 원술을 말려주시오. 유비는 잠시 침묵했다. 그는 이 부탁이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이 부탁은 자신을 중심의 도구로 삼으려는 부탁이며 동시에 자신을 원술의 미움의 대상으로 더 확실히 고정시키는 부탁이다. 그러나 거절하면 연합군이 흔들릴 수 있고 받아들이면 자신의 위험이 커진다. 유비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품고 결정을 내려야 했다. 유비는 천천히 말했다. 유비. 제가 원술공을 말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도는 하겠습니다. 다만 말리는 이유가 분명해야 합니다. 체면을 깎기 위한 말이 아니라 연합군을 살리기 위한 말이어야 합니다. 원소는 고개를 끄덕였다. 원소. 그대가 그렇게 말한다면 그 말은 칼보다 강할지도 모르지. 유비는 장막을 나와 곧장 원술의 장막으로 향했다. 그 길에서 장비는 이를 악물었다. 장비. 형님, 또 원수입니까? 저 사람은 우리를 고마워할 줄도 모르고 늘 우리를 깎아내립니다. 왜 우리가 또 그 사람을 살려야 합니까? 유비는 걸음을 늦추지 않고 길게 말했다. 유비. 사람을 살리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해서만은 아니다. 우리가 지키려는 것은 연합군이고 연합군이 무너지면 전쟁은 동탁의 것이 된다. 우리는 원술의 체면을 세워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연합군의 목숨을 지키러 가는 것이다.
관유가 낮게 덧붙였다. 관유, 형님, 말로 막히지 않으면 어쩌시겠습니까? 유비, 말로 막히지 않으면 길로 막는다. 길이 막히면 사람은 움직이지 못한다. 오늘 우리가 했던 일을 다시 하면 된다. 원술의 장마가 병비가 유비를 막았다가 곧 길을 열었다. 원술은 유비가 들어오자 눈빛부터 경계했다. 그는 감사의 말로 시작할 사람이 아니었다. 원술, 무슨 일로 왔소? 유비는 인사를 길게 하지 않았다. 그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유비, 내일 별동대를 내보내신다고 들었습니다. 원술, 그렇다. 보급로는 전쟁의 목이다. 목을 우리가 쥐면 동탁도 숨을 쉬지 못한다. 유비는 원술을 똑바로 보며 길게 말했다. 유비, 목을 쥐려면 팔 힘이 아니라 손가락의 감각이 필요합니다. 지금 보급로는 여포가 가장 노리는 틈입니다. 그 틈에 다시 들어가면 내일은 오늘보다 더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오늘 흔들린 소리가 본진까지 닿기 전에 우리는 그 소리를 끊어야 합니다. 원술의 표정이 굳었다. 원술, 그대는 내 부대가 겁을 먹었다고 말하는 것이냐? 유비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대답했다. 유비, 겁을 먹은 것이 아니라 지형을 모른 채 너무 깊이 들어갔던 것입니다. 겁을 먹은 군대는 돌아오지 못하지만 오늘의 군대는 돌아왔습니다. 그 사실이야말로 강함입니다. 그러니 강함을 지키려면 내일은 더 신중해야 합니다. 원술은 잠시 말이 막혔다. 유비는 겁이라는 단어를 피하고 강함이라는 단어로 원술의 체면을 세워주면서도 동시에 행동을 막는 논리를 만들었다. 원술은 이런 말을 싫어했다. 하지만 이런 말은 반박하기도 어려웠다. 원술, 그럼 무엇을 하자는 것이오?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오. 유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움직이되 더 늦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먼저 들어가면 여포의 칼이 기다리고 있고 뒤에서 받치며 들어가면 여포의 칼은 길을 잃습니다. 별동대를 보내시되 퇴로를 먼저 세우고 전령을 먼저 세우고 깃발을 먼저 세우십시오. 싸움은 칼이 아니라 연결이 무너지면 끝납니다. 원술은 이를 악물었다. 그는 유비의 말이 맞는다는 것을 느꼈지만 그 말이 맞다는 사실 자체가 자존심을 찔렀다. 원술, 그대는 말이 길고 사람 마음을 만지는 재주가 있군. 하지만 나는 내 방식대로 한다. 유비는 원술의 답을 듣고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그는 이미 여기서 완전한 승낙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유비는 마지막으로 길게 말했다. 유비, 원술공이 내 방식대로 하시라는 뜻이 아닙니다. 원술공의 방식이 성공하려면 내일 별동대가 돌아올 수 있어야 합니다. 돌아오지 못하면 공도 없고 체면도 없습니다. 저는 체면을 지키는 길을 말한 것입니다. 유비는 그렇게 말하고 장막을 나왔다. 장비는 즉시 물었다. 장비, 형님, 저 사람이 들을 것 같습니까? 유비는 잠시 하늘을 보며 대답했다. 유비, 듣지 않아도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준비를 끝내는 것이다. 원술이 움직이면 우리는 원술이 돌아올 길을 다시 만들 것이다. 움직이지 않으면 연합군은 또 하루 숨을 고른다. 어느 쪽이든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날 밤 여포는 멀리서 연합군 진영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불빛의 움직임을 보며 느낄 수 있었다. 연합군이 흔들리지만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는다. 그리고 그 완전히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 어떤 힘이 있다는 것을. 여포는 그 힘의 이름을 이미 알고 있었다. 여포, 유비. 그는 그 이름을 낮게 읊조렸다. 그 소리는 칼날이 돌에 스치는 소리처럼 차가웠다.